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한국은 31일이 되었습니다. 네, 미국의 가치관의 깜짝 놀랄 붕괴, 불안한 장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카고 대학이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5년 전에 했던 비슷한 여론조사를 25년 만에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때 미국을 정의했던 가치, values, 가치로부터 퇴보하고 있다. 애국심, 종교, 근면,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미국인들의 가치관이었죠. 핵심 가치관이었죠. 이것들을 지금은 덜 중요시 하고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국가의 성격을 정의하는 일을 도왔던 애국심, 종교적인 신앙, 자녀를 가짐,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가 미국인들에게 그 중요성에 있어서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사업체에 있어서의 인종적인 다양성과 성중립적인 대명사의 사용과 같은 사회적인 경향에 대해서 정당에 따라서 미국이 선명하게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인의 핵심 가치에 대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 1998년에는 미국인의 70%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2023년에는 38%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 이건 뭐 정말 붕괴입니다. 가치관의 붕괴, 애국심이 중요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국가보다 자기나 자기 가족을 더 중심으로 보고 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매우 중요하다. 1998년에는 62%의 미국인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에는 39%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매우 비종교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8년에는 59%의 미국인이 그렇다. 그런데 2023년에는 그저 24%, 절반도 안 됩니다. 네, 절반도 안 됩니다. 가 중요하다, 답을 했습니다. 자녀를 안 가진다. 네, 참 국가적으로 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1998년에는 44%가 그렇다. 지금 2023년에는 그 한 절반 정도, 23%가 그렇다. 네. 이렇게 공동체 참여에 대해서도 열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관용,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1998년에는 80%가 맞아. 그런데 2023년에는 58%만이 맞아.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좋은 가치관들이 막 붕괴되는 그 굉음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외입니다. 돈은 매우 중요하다. 1998년에 31%였는데 2023년에는 43%로 늘었습니다. 유일하게 붕괴하지 않고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세속적인 미국이 되었고, 또한 미국이 그만큼 비종교적인 미국,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미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 인본주의, secular humanism이 미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이 나이 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이 붕괴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또 뭐 일반 그 대학 이하의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세속적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수들, 그들은 전도사들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의 전도사들이 활약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미국이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가치관에 깜짝 놀랄 이 붕괴, 이것은 미국의 불길한 장래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 차이들은, 이렇게 붕괴되는 이런 차이들은 매우 극적이다, 매우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하는 Changing America, 변화하는 미국의 새롭고도 놀라운 초상화이다. 네, 미국은 불과 2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그 도덕이나 미국의 이런 가치관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막 무서운 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롭고 변화하는 미국의 새롭고 놀라운 초상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그리고 수십 년 만의 최저의 경제적인 신뢰 등이 우리의 핵심 가치에 깜짝 놀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겠죠. 1998년 이후에 미국을 뒤흔들고 미국을 균열시켰던 사건들을 몇 가지 말했습니다. 2001년에 9.11, 9월 11일에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계속되는 이 테러범들의 공격들,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경제적인 하락,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을 뒤흔든, 균열시켰던 사건들, 25년 전 그 이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조사의 때인 1998년보다 돈만 제외하고 노년층을 포함해서 모든 연령층이 이러한 우선순위, 미국인들의 이 핵심 가치, 이 우선순위에 훨씬 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붕괴가 된 것입니다. 미국인들을 뛰어나게, 미국인들을 우수하고 훌륭하게 만든 훌륭한 리더십의 그런 장점들이 지금 막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핵심적이었던 이러한 가치들의 낮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이 무너짐이, 붕괴가, 또 달리 표현하면 타락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장래를 볼 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인의 핵심 가치에 대한 세대별 반응을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59%가 말하는 반면에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애국심은 중요하다, 2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과 4분의 1도 안 돼요. 미국 젊은이들이 애국심이 완전히 지금 붕괴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종교는 매우 중요하다. 65세 이상은 55%가 그렇다. 30세 이하는 31%로 또 떨어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처럼 애국심이 없고 또 비종교적인 세대로 확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가지는 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30세 이하, 그 이상이야, 그 30세 이하만 보면 23%밖에 안 됩니다. 자녀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런 가치관에 깜짝 놀랄 이런 붕괴는 미국의 이 장래에 암담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암담하고 불안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여러분 마음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만, 네, 뭐 상황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뭐 부정적인 소식보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이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에게 더 나타났던 것처럼,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인의 핵심 가치에 대한 당파별 반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원은 59%가 그래. 무당파는 29%만 그래. 민주당원은 23%만 그래. 네. 그러니까 보수가 우파가 좌파보다 더 애국심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누가 정권을 잡는 게 좋습니까? 공화당원들이, 보수가 정권을 잡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습니다. 종교는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원은 53%가 그렇다. 무당파는 38%가 그렇다. 민주당원은 27%, 네, 겨우 공화당원의 절반 수준밖에 그렇다고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좌파로 갈수록 비종교적이고 우파로 갈수록 더 종교적이라고 하는 걸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죠. 2대 1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더 종교적이고 더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누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까? 공화당원입니다. 보수입니다. 누가 더 정권을 잡는 것이었습니까? 보수가 좋습니다. 자녀들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원들은 38%, 무당파는 20%, 민주당원은 26%. 여기선 무당파가 제일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군요. 미국의 그 자녀와 관련된 미국의 장래를 볼 때 누가 그 미국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까? 공화당원, 보수입니다. 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우파가 계속 집권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공동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원은 25%, 무당파는 23%, 민주당원은 32%. 여기서는 민주당원이 더 앞서네요. 네. 역시 이 보수는 개인 플레이를 좋아한다. 개인의 자유를 많이 중시한다 하는 걸 여기서 문화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원 45%, 민주당원이 얼마나 될까요? 똑같은 45%입니다. 무당파는 36%. 네. 보수나 뭐 좌파나 네. 이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돈이 매우 중요하다. 네. 돈이 중요하죠. 네. 이 돈이 선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게 되면 선한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때문에 돈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물질주의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가치관에 깜짝 놀랄 이 붕괴, 미국이 지금 내리막길을 아주 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른 가치들에 대한 당파별 반응을 좀 보도록 할까요?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네,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뭐 수술해서 바뀌는 사람들, 네, 그걸 미국 사회가 수용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 공화당원은 그건 너무 과하다. 75% 아주 압도적입니다. 너무 과하다. 네, 너무 과하죠. 과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하죠. 남자애들이 수술하고 여자가 된다고 해서 여자애들하고 그냥 함께 경기에서 항상
상을 휩쓸고 말이죠. 화장실을 뭐 그냥 남자애가 그냥 수술하고 여자애가 됐다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고 야단이고 말이죠. 과해도 지나치게 과하죠. 무당파는 부족하다? 47%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알맞다.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5%가 성전환자 수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죠. 보수와 이 뭐 소위 진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냥 붙이는데, 네, 우파와 좌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들과 대학교들이 인종적인 다양함을 촉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원은 과하다. 절반 이상이 52%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당파는 부족하다. 31%. 민주당원은 알맞다. 7%. 그러니까 93%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인종적인 다양함을 더 촉진해야 돼. 이렇게 학교들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인종적인 다양함을 촉진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공화당원은 그건 너무 과해. 52%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당파는 부족하다. 29%. 민주당은 알맞다. 7%. 네, 역시 똑같이 93%가 더 사업체들이 인종적인 다양함을 취해야 된다. 전에 그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모기 경관에 의해서 눌려서 죽은 그 흑인 사건 이후에 참 불행한 사건이었죠. 네,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 네, 모두에게 페일했던 그런 일인데요. 그 이후에 미국의 사업체들이 인종적인 다양함을 더 촉진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많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평등을 촉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원은 과하다 21%, 그러니까 79%는 더 해야 된다. 그렇죠? 남녀 간의 평등 더 해야죠. 네. 무당파는 부족하다. 15%, 85%가 더 해야 돼. 민주당은 알맞다. 2%, 98%가 훨씬 더 해야 돼. 네, 이렇게. 민주당원에는 페미니스트가 많으니까 뭐 더더구나 그렇겠죠. 네. 남녀 간의 평등을 이렇게 촉진하는 문제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돼야 하는 것이죠. 네. 기능까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네. 여자들 뭐 그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또 뭐 그 아주 그냥 치열한 그 뭐 적병들하고 그냥 그 교전하는 이 전투부대 거기에다가 배속시켜가지고 그 페미니스트들이 참 자기 기능을 알아서 해야죠. 네. 집에서도 남편과 이 부인이 그냥 우린 동일해 성경이 리더십을 남편에게 준 것을 말씀하고 남편에게는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인에게는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페미니스트 눈에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이건 정말 야만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네. 자, 이게 이런 면이 있고요. 그들과 같은 they, them 이런 표현 성중립적인 대명사로 질문을 받는 관행. 네. 그 내가 질문을 받는데 뭐 성중립적인 대명 나를 뭐 그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여튼 they, them 이러면서 그냥 그 성별이 없어지는. 네. 좋아하지 않는다. 50%가 그렇습니다. 좋아한다. 18%. 그런데요. 이게 세대별로 보게 되면은 노인층은 9%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35세 이하는 무려 30%가 이걸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성별에 대한 인식이 이게 완전히 붕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가치관에 깜짝 놀랄 이 붕괴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될까요? 아까 몇 가지 이유를 사건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인의 가치관의 이런 붕괴, 이런 변화와 기독교인의 수의 이런 줄어듦, 붕괴라고 할 수도 있는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미국이 지금 90년대까지 90% 기독교인, 여기는 뭐 이제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뭐 말하는 사람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 여하간에 90%가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지난 한 30년 동안에 63%로, 네, 2022년도 통계죠. 네, 63%로 지금 떨어졌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반면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네, 그서는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무종교인들, 그들은 거의 뭐 4, 5 정도에서 지금 거의 29, 30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현실, 기독교인들의 수가 막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 동시에 이렇게 미국의 이런 그 좋은 가치관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가치관, 핵심 가치관들이 이렇게 함께 무너지고 붕괴하고 있는 것을 여기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참 나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인들 숫자가 확 줄고 무종교인들 숫자가 확 올라갔어요. 물론 여기 뭐 불교도 원불교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 하지만은, 네, 여전히 수가 제일 많은 뭐 개신교나 뭐 캐톨릭이나 이 수가 줄어드는 게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우리 개신교를 놓고 보게 되면 2012년에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입니다. 괜히 이렇게 그 얘기해서 하여튼 좀 그 표현이 안 좋습니다. 이 2012년이 10.5였는데 2023년에 가니까 29.3%가 교회를 안 나오는, 안 나가 성도 비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불과 이게 몇 년입니까? 11년 동안에 2배, 3배로 이렇게 뛰었다고 하는 게 참 너무 큰 안타까움입니다. 2023년에 개신교인은 교회 출석자가 70% 정도, 안 나가 성도가 30%가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지금 그렇게 이 도덕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 붕괴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국과 웨일스의 기독교인 숫자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2011년에는 59.3%인데 2021년에는 46.2%입니다. 지금 이 영국과 웨일스는 미국보다 이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약 한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지금 앞서서 막 하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영국과 웨일스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국의 무종교인 수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1년에는 25.2%가 2021년에는 37.2%. 이처럼 기독교인 숫자는 줄고 무종교인 숫자는 늘어나고,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영국에도 지금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캐나다의 기독교인 수를 보게 되면 2011년에 67%였는데 2021년에 53.3%, 204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17년 후면 캐나다의 성공회는 완전히 0%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제 기억이 확실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캐나다의 교회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3분의 2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기독교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캐톨릭에게는, 네, 그래서 캐나다의 기독교가 약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많으면 기독교가 그래도 더 지켜지는데, 저쪽 퀘벡에 프랑스계 그 캐나다인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 캐톨릭이 많은 거예요. 네,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과 이 비교해 보게 되면 캐나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무종교인 수도 2011년에 27.9%에서 2021년에는 34.6%, 동일하죠. 네, 여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기독교인의 숫자는 급격히 줄고 무종교인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여러분 정말 이런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배교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종말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것은 말세가 그 끝을 향해서 갈수록 더 이것이 심해질 것으로 이 성경학자들, 설교자들, 또 신학자들, 예언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말에 이 세상의 도덕적인 풍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그 31%에 43%로 그 돈을 중시하는 그 가치관이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까? 그렇다고 미국의 불신자까지 포함한 성인 41%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과 명목상의 크리스찬들까지 포함해서 54%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 거듭남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무려 77%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종말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종말의 시점입니다. 점점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각 국가들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 필요하겠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팔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함께 이 주의 일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